저는 대한민국에서 회계 감사를 업으로 삼고 일을 하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계사로서 정보 이용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파수꾼 공인회계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본부의 회계사로서 한 해의 농사라고도 할 수 있는 기말감사 시즌의 산출물인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뭘까요? 한 해 동안 기업이 그리고 돈을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한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 감사인, 즉 우리 회계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는 앞에 보고서 앞단에 있는 감사 의견과 의견에 대한 근거,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만 오롯이 감사인이 작성을 하고, 그 외의 내용은 회사의 제시에 의해서 감사인의 검토된 재무제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보고서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시하는 의견, 즉 감사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감사 의견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렇게요. 그럼 먼저 적정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적정 의견은 감사보고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의견인데,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함에 따라서 잘 작성된 재무제표니까 정보 이용자들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라는 건 말이죠, 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그 회사 제시 자료를 감사인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료에 대한 검토는 회사 제시 자료 검토를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모든 자료 간 정합성이 맞을 경우에 이 기초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신뢰를 부여받은 기초자료에 의해 재무제표가 작성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의견이 바로 적정 의견이에요. 그런데 만약 일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한정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최근 코스피 상장사 시총 8천억 원대 아시아나 항공이 받았던 의견이 바로 항공기 리스와 관련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었다 라고 판단이 돼서 한정 의견이 나갔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제 3월 26일 의견이 적정 의견으로 정정되었죠. 이건 아마도 아시아나 항공이 3일 회계법인에게 자료를 줄지 말지, 어느 정도 줄지, 어떻게 줄지 플랜 A, B를 가지고 있다가 이 3일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제시하니까 A에서 B로 바뀐 거이지 않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한정에서 적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의견의 근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요. 추측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은 부적정 의견. 이것은 무엇이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통해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감사인 판단에 이렇게 작성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회사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부적정 의견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의견 차이가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한정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 적정한지 아예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즉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감사보고서에 비적정 의견이 나가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 획득 불가, 즉 감사 범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의견 거절,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진 않으면 한정 의견, 회사와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가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는 않으면 한정 의견, 중요하거나 전반적이면 부적정 의견입니다. 의견에 대해 알아봤어요. 작년부터 올해 유난히도 과거보다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변형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변형되는 이유가 보통 부정, 프라우드나 분식회계 때문인데 어떠한 경우라도 의견이 변형되는 경우는 회사가 감사인에게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소멸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씁쓸하죠. 보통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의견 거절받으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재감사를 통해서 적정 의견을 받겠다 그랬는데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의견 변형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고 주주들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변형 나가면 소송도 발생하고 난리도 아니죠. 의견 변형이 발생하면 그래서 감사인들이 욕하는 경우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감사인들은 감사 의견을 변형한다고 해서 득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변형하냐?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라면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을 미리 발견해서 다행인 거죠. 그리고 재감사 보수에 대해서 돈 때문에 감사 보수 높여받으려고 의견을 변형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의견이 변형된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맨 뒤에 외부 감사 실시 내역이 나옵니다. 의견 변형 안 된 감사 보고서 뒤에 나와요. 감사 보고서 맨 뒤에 항상 실시 내역이 나오는데 전기 대비해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한 시간이 나와요. 변형된 보고서를 보면 보통 몇백 시간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회계사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똑같은 기말 감사 시즌을 보내면서 몇백 시간을 그 감사팀이 더 그 보고서에 할애를 했다면 그건 그만큼 몇백 시간을 우리 회계 감사, 기말 감사 시즌 두세 달에 나눠서 잠 줄여서 일을 한 거예요. 올바른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재감사를 한다면 더 많은 투입 시간을 할애하게 되겠죠. 다른 것도 못할 거고 당연히 재감사하면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 의견 변형 나온 사유 자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의견을 적정을 내거나 낼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더 자세히 봐야겠죠. 그러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비용을 고려하면 재감사가 솔직히 회계법인에게 남는 장사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다는 것은 올바른 감사보고서 발행을 위함이고요.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필리핀보다 감사보수 적게 받고 일을 시간에 쫓겨서 잠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 있는 반복성 이벤트 또는 상장 유지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회계감사를 업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는 회계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정보 이용자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적정한 재무제표를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알고 있기로 대기업이잖아요. 그런 대기업에서 의견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 이거 되게 흔하지 않은 이벤트인데 다행히 적정 보고서가 나갔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지 않았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판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